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리기 모레 밤사이 제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태풍의 강도와 예상 진로가 제주에서 1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나리와 닮아 있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19호 태풍 쏠리기 세력을 키우며 제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르는 강한 태풍입니다. 문제는 이동 경로와 제주에 근접했을 때 태풍의 세기인데 13명이 숨졌던 2007년 태풍 나리와 매우 흡사합니다. 태풍 나리는 서귀포 지역에 상륙해 제주 동부 지역을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 쏠릭은 나리보다 더 왼쪽으로 이동하며 제주 섬을 한가운데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리가 제주에 근접했을 당시 중심 기압은 960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 초속 43m, 쏠릭은 965헥토파스칼에 초속 37m로 나리에 버금가고 초속 15m 바람이 부는 반경을 말하는 태풍의 크기는 나리보다 큰 중형급입니다. 태풍의 오른쪽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나리에 버금가는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19호 태풍 쏠릭은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쪽에서 제주도 쪽으로 태풍 이동 경로상으로 고수온역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북상하면서 크게 약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도 큰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태풍 예비특보 때 발효하는 비상 1단계에 미리 돌입하고 전 공무원 비상대기 상태를 명령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전국 27건의 관급공사에 불법 입찰로 참여해 수백억 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 대표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사실상 같은 회사인 3개의 회사를 별개 회사인 것처럼 속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률을 높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에서 추진한 국내 첫 파력발전소. 지난해 12월 이 파력발전소의 해저 케이블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가 불법 낙찰 혐의로 해경에 입건됐습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4곳. 이 가운데 2곳이 사실상 주인이 같은 하나의 회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경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입찰 방해 혐의로 압수영장이 발부는 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회사를 3개로 쪼갠 뒤 별개 회사인 것처럼 속여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찰 기준에 맞추기 위해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도 않았으면서 많게는 1년에 800만 원을 주고 건설 기술이나 전기 기술 자격증 등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건설회사에서 자회사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관행이라는 입장. 하지만 이 업체가 이 같은 방식으로 불법 낙찰받은 전국의 관급공사는 27개, 파력발전소 해저 케이블 공사 등 낙찰 금액만 420억 원에 이릅니다. 발주처에서 이런 거를 적격 심사를 하는데요. 적격 심사는 이제 형식적으로 서면으로만 이제 심사를 하다 보니 수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거는 이제 좀 찾아내기가 좀 힘듭니다. 해경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75살 김모 씨와 자격증을 빌려준 기술자 4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가 연속 보도한 신화월드 하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제주 참여환경연대가 워터파크 운영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신화월드 공정률이 절반 정도에 그치는데도 벌써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이 같은 문제가 더 심화될 것임을 의미한다며 제주도는 즉각 행정명령을 발동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관광공사가 고위 간부 A씨를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관광공사는 직원 설문조사와 내부 게시판에서 A씨가 공금을 유용하면서 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감사를 벌인 결과 부서 운영비를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관광공사는 A씨를 직위 해제한 뒤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와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가 모두 도의회 인사청문을 통과했습니다. 두 후보 다 부동산 문제 등이 논란됐지만 시장 임명이 무방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첫 서귀포시장에 지명된 양윤경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부동산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양 예정자가 서귀포시 동홍동에 감귤 유통시설을 짓겠다며 농지가 포함된 땅 6,000제곱미터를 산 뒤 일부를 임대했다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농지인데도 지명제 농지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그게. 예, 인정합니다. 거주지와 떨어진 제주시 화북동에 농사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토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화북동까지 배우자 이름으로 와서 매입을 했느냐.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당연히 그런 지적 있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은 뒤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자부담이 5,4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대출 비슷하게 했죠. 그럼 쉽게 말하면 5천만 원 갖고 이 땅을 산 거예요. 만평 가까이를. 맞습니다. 예. 하지만 인사청문위원들은 일부 토지 거래 등의 문제가 있지만 4.3 해결을 위한 노력을 통해 지역 갈등과 아픔 치유의 역할이 기대된다며 양윤경 서귀포시장 예정자를 시장에 임명해도 무방하다는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앞서 인사청문을 실시한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해서도 오랜 언론인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시 현안 해결이 기대된다며 시장 임명에 동의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이점도 많지만 그만큼 갈등도 많다 보니 각 지자체에서는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따로 조성하고 있는데요. 충북에서도 이 반려견 놀이터가 처음으로 조성된다고 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반려견 놀이터. 1,600제곱미터 규모의 이 놀이터는 오로지 반려견들만을 위한 공간입니다. 일반 공원과 달리 목줄과 입마개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대형견을 풀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죠.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이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데리고 온 거죠. 반려견 놀이터는 공간을 분리해 사람들과의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게 큰 장점. 천안뿐 아니라 용인과 수원 등 곳곳에서 마련되고 있지만 충북은 아직입니다. 반려견 물림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반려견 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긴 하죠.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렇게만 하면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여론 속에 청주시가 충북에선 처음으로 반려견 놀이터 도입에 나섰습니다. 이곳 청주 무남생태공원에 조성될 예정인 반려견 놀이터는 예상 규모가 2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기본 놀이시설은 물론 훈련시설, 음수대, 견주들을 위한 공간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 내년에 조성을 하고 완공할 계획이 있습니다. 충주에서도 시장 공약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부지를 물색하는 등 반려동물 천만 시대에 발맞추려는 시도가 충북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태풍 솔릭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솔릭은 일본 가고시마 남동쪽 약 57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강한 중형급 세력을 유지한 채 내일 3시경에는 서귀포 남남 동쪽 약 38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모레 사이에는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또 오후부터는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으니까요. 시설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 지역 오늘 아침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아침 기온 2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동부 지역도 맑은 가운데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성판악은 22도, 윗세오름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자도에는 내일 새벽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부터 남쪽 먼바다를 시작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차차 높아지기 시작해 오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 밤에는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되고 내일은 태풍특보로 강화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포공항에는 윈드시어와 내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으로 차차 흐려져서 산지에는 아침부터 오후에는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미리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에 타운하우스에 한 달 살이 임대글을 올린 뒤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2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구좌읍의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뒤 인터넷 카페에 홍보글을 올려 29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1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잠자던 딸을 강제 추행하고 딸이 이사를 가려 하자 수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학생 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라와 광령, 재릉 등 8개 초등학교에 2학기부터 학급을 증설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들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숫자가 30명을 넘어서 전국 평균보다 많은데도 교육청이 학급을 늘리라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요구에 묵묵부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영구 임대주택 입주 대기 기간은 68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제주 지역 영구 임대주택은 1,096가구, 국민임대주택은 6,700여 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하루에 배출되는 가구와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은 597개로 지난해 496개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무단 투기되는 대형 폐기물도 많아 수거가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대형 폐기물을 사전에 신청하지 않고 배출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배출 날짜에 맞춰 배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해양자원으로 해녀유산이 선정됐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제주도민 305명에게 제주의 대표 해양자원을 설문조사한 결과 30.8%가 해녀유산이라고 답했고 환해장성과 연대 등의 방어유산, 용천수와 염전 등의 생활유산이 뒤를 이었습니다. 응답자의 70%는 해양자원에 대한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2,000대를 지원합니다. 제주도는 13억 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440여 곳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지원을 원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장애인 연금이 19% 오릅니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장애인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다음 달부터 월 21만 원에서 2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일정 소득 이하인 18살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